지금부터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방송국은 본 대학의 이념과 전통을 수호하며 방송을 통해 인하인의 올바른 여론을 대변하고 대학 문화의 창달자로서의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아침 신문 브리핑입니다. 어제자 조선일보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북한이 오전 6시 40분쯤 내륙에서 동해 쪽으로 이상발사체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열차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13일 만이며 올해 들어서는 6번째 탄도미사일 발사입니다. 이번 미사일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사안인 탄도미사일의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한 담화를 발표한 지 4일 만에 미사일 도발 무력 시위가 발생한 것입니다. 합참은 북한의 이날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발사 원점, 고도 등 구체적인 재원에 대해서는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합참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면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자 중앙일보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이인남 전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 진단 규명위원회 위원장이 2년 동안 급여로 3억 원이 넘는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이 전 위원장은 업무 추진 명목으로 이 기간 6천만 원 이상을 사용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이날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규명위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26개월 동안 매달 월급으로 1,075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정액급 식비, 직급보조비, 배우자 가족수당, 직책 수행경비도 다달이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급여 총액은 약 3억 2천만 원입니다. 하루 수십만 원씩 결제했는데도 식사 인원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도 적잖았다고 조 의원실은 덧붙였습니다. 조명희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 위원회 구성원들은 위원회에 지원되는 혈세의 목적에 대해 다시 새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어제자 경향신문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전남 여수에서 아파트 위아래 층에 사는 주민들끼리 싸움이 벌어져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덕중동에 있는 한 아파트 8층에 거주하는 남성이 위층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후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는 9층에 살고 있던 40대 부부가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함께 거주 중이던 40대 부부의 부모인 60대 남성과 여성은 중상을 입었으며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범행 당시 9층에는 40대 부부와 60대 부부 외에 10대 자녀 2명도 함께 있었으나 작은 방으로 피신해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 A씨는 범행 이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사람을 죽였다며 경찰에 자수했고 말싸움을 벌이다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브리핑의 장효서였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저는 텔레비전 앞에서 빈둥빈둥 게으르게 있었어요. 움직일 수 있을 때 움직여야지 앉아만 있으면 뭐해요? 프로그램을 대충 시청하다가 저 말을 듣곤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졌습니다. 제대로 챙겨 먹지도 못하고 파지를 주우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시는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었죠. 팔다리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축복이 내려진 우리인데 이렇게 가만히 누워만 있다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움직일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며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누구는 걷고 싶어도 휴대폰을 하고 싶어도 밥을 먹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에도 파지 줍는 할머니처럼 그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떠올리며 용기를 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내재된 그 열정 오늘부터 마음껏 보여주세요. 움직일 수 있을 때 힘껏 움직여보자고요. 영화를 볼 때 느끼는 짜릿함, 설렘, 오묘함. 이 다양하고도 섬세한 감정들은 계속해서 영화를 갈망하게 하죠. 하지만 그동안 감상을 스크린 속 배우들의 연기에만, 화려한 그래픽 기술에만 그치진 않으셨나요? 이렇게 영화의 표면적인 부분에만 집중했다면 수요일 아침 지금 이 시간에 주목해주세요. 카메라 뒤에 분주한 촬영장, 앞에서 생생한 연기를 선보이는 배우들. 이 모든 것들의 비하인드를 알면 영화의 재미는 배가 될 겁니다. 저 장유서 아나운서와 떠나는 영화 촬영장 탐방 같이 갈 준비 되셨나요? 작품을 감상하는 그 설렘으로 디렉터스 컷 함께 해주세요. 지금 들으시는 노래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제로 바이 원 러브송입니다. 지금 이곳은 독립영화계의 전설, 파수꾼의 촬영장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죽은 이유를 친구들을 통해 알아내면서 하나씩 드러나는 친구 사이의 권력관계와 소통의 부재, 그로 인한 비극을 다룬 영화예요. 파수꾼은 작년 선양의 시간으로 돌아온 윤성현 감독의 장편 데뷔작입니다. 처음에는 누아르 장르를 생각하고 영화를 기획했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활량한 들판에 홀로 서 있는 한 남자가 이미지의 출발이었죠. 나중에 영화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을 때에는 모여있는 아이들을 연상했고 시끌벅적한 그곳에 혼자 외롭게 앉아있는 한 명의 아이로 발전시켰다고 합니다. 주변에선 시나리오를 보고 걱정했지만 윤성현 감독은 자신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라며 비전을 끝까지 밀어붙였다고 하네요. 이런 탄탄한 각본과 더불어 이재훈, 서준영, 그리고 박정민을 비롯한 총 11명의 주조연, 촬영의 변봉선, 조명의 송현석, 그리고 미술의 강영수도 파수꾼을 완성시킨 주역입니다. 또한 한국영화아카데미 졸업작품으로서 3-4달의 시나리오 작업을 하고 5천만 원의 제작비를 지원받아 수준급의 독립영화를 탄생시켰습니다. 제작비가 한정적이어서 세트장을 짓지 못하고 선린 인터넷고등학교나 여의도 성모병원 등 실제 로케이션에서 촬영을 진행했죠. 러닝타임 117분에 달하는 이 영화, 촬영장이 더욱 궁금해집니다. 그때 그 현장을 본격적으로 구경하기 전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여기는 인천시의 로케이션. 인천 차이나타운에서 여학생들과 같이 노는 씬을 준비 중입니다. 촬영 감독과 영화 감독이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누는 듯 보이는데요. 영화 전체가 핸드헬드로 촬영되기에 흔들림의 정도와 초점, 변화하는 구도 등 얘기할 거리가 많다고 합니다. 단순히 떠는 카메라 워킹이 아니라 인물의 감정에 따라 조절해야 하며 무거운 카메라를 계속 들고 있어야 해서 촬영 감독의 역량이 중요하죠. 불안한 10대들의 감정선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핸드헬드 기법이 잘 담기고 있는 것 같아요. 숨을 쉬지 않고 화면을 고정시키는 것은 영화 촬영에 매우 중요한 기초이지만 그 기초를 일부러 뒤트는 기법을 사용했죠.
가까이에서 인물의 모든 움직임에 맞게 하나씩 움직여가며 촬영하고 있어요. 계속되는 NG, 길어지는 테이크에 카메라를 들고 찍는 촬영 감독이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내색하고 있진 않지만 모두 힘겨움을 이겨내고 좋은 결과물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 뿌듯함 속에 촬영을 마무리하네요. 여기는 편집실. 보통의 영화와는 다르게 윤성현 영화감독이 직접 편집을 맡아 진행하고 있어요. 죽은 소년인 기태와 그의 아버지에 대한 내용이 담긴 씬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데요. 기태의 모든 비극이 부모 탓으로 전가되는 느낌이 들어 아버지와 관련된 최소만 남겨두고 과감히 삭제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포스트 프로덕션 내의 편집 단계에서 영화는 정교하게 다듬어져 나오죠. 감독의 냉철한 판단 덕분에 세 소년의 관계가 하나씩 드러나도 신비함과 그 리듬을 잃지 않는 걸작이 탄생한 것 같아요. 그럼 다시 프로덕션 단계로 돌아와 현장에서 배우들은 어땠는지 알아볼까요? 노래 한 곡 듣고 연기 비하인드 알아볼게요. 여기는 고양시의 로케이션. 현재는 운행이 중단된 원릉역에서 철도씬을 찍고 있습니다.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인 기태와 동윤의 대화씬을 찍는다고 하는데요. 해당 시퀀스는 투샷 없이 단절과 시공간의 분리를 표현하고자 기태와 동윤을 각각 원샷으로 찍어 교차로 편집해 전개한 명장면이죠. 지금은 극중 동윤역에 서준영 배우의 클로즈업 씬이 촬영 중에 있습니다. 동윤의 마지막 대사가 끝나고 감독의 컷이 들리자 서준영 배우는 눈물을 멈추지 못합니다. 오토바이 사고로 죽은 친구가 떠올라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더욱이 마지막 대사인 그래 네가 최고다 이후에 친구야를 덧붙인 것은 사고로 세상을 떠난 친구를 떠올리며 친 애드립이었다고 해요. 영화에서 배우가 가장 큰 창작자라고 생각하는 윤성현 감독은 배우에게 연기를 요구하기보다는 울타리만 만들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연기할 수 있는 방식을 선호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캐릭터를 온전히 배우에게 맡기고 진실된 감정을 끌어올릴 수 있게 가능성을 열어두는 감독의 탁월한 연출 기술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러한 연기 디렉팅에 기태 역의 이재훈 배우는 제게 몰래 와서 한마디 건넸어요. 기태는 물론 이재훈의 삶이 고립되고 외로워야 하니 여자친구도 만들지 말았으면 한다며 감독님께서 많은 제약을 주셨습니다. 덕분에 영화는 다양한 애드립이 녹아들었고 배우들도 촬영 후 자주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영화의 방향성이던 진실성이 현장에도 잘 느껴진 덕에 촬영도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만 파수꾼의 촬영장을 뒤로하고 현장을 떠나보도록 할게요. 이번 파수꾼 촬영장 감정적으로 풍족해진 경험이었습니다. 기술적인 화려함에만 이끌려 영화의 본질과 내면에 집중하지 않았던 지난날의 저를 반성하게 됐죠. 파수꾼 현장은 기술적인 부분에도 작품이 잘 표현됐지만 배우들의 진실성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윤성현 감독도 촬영하며 몇 번이고 눈물을 터뜨렸거든요. 동윤의 방에서 기태와 동윤이 대화를 할 때도 울었고 이것이 기태다라는 생각에 이재훈 배우의 첫 촬영에서도 눈물을 보였죠. 그날은 무언가 감이 와서 바로 시나리오의 마지막 장면 대사를 고쳤었다고 밝혔어요. 기태의 연기를 보고 나니 정말 기태에게 무엇이 중요하고 필요했는지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배우들에게 디테일을 맡기고 그들이 인물에 대한 창의성을 가지는 것이 비로소 공동작업이라고 생각하는 윤성현 감독의 스타일을 엿볼 수 있는 촬영장이었습니다. 감독은 배우를 이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감독은 숲이라는 전체를 보지만 배우는 각각의 나무를 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윤성현 영화감독의 철학입니다.
독립영화계의 한을 긁은 파수꾼. 비하인드를 알고 나니 작품의 감상 디테일까지 다시 느껴야겠는걸요. 여러분도 저와 같이 안방극장 1열에서 파수꾼 관람 어떠신가요? 그럼 이번 주 디렉터스 컷은 B1A4의 길 들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강채연, 기술의 정재홍, 진행의 전 장효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창원이 아쉬워 집까지 걸었던 매일 유난히 길고 길던 우리.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다음 정규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참된 방송 인하대학교 방송국입니다. IBS